한국은 택시 타기 더럽게 힘든 곳입니다. 예, 진짜 이런 표현까지 하긴 힘들지만 더럽게 힘든 곳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오신 분들 한국에 오셔서 요즘에 택시 잡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택시를 어떤 식으로 잡을 수 있고 또 어디 가면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고 또 택시 요금은 어떤 식으로 또 운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 오시는 다른 나라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요즘에 한국이 택시 잡기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먼 옛날로 돌아가서 1970년대에 제가 김포공항을 가보잖아요. 예, 그럼 김포공항 나오자마자 바깥에 커다란 나무판 엄청나게 커요. 예,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택시 금액이. 서울역 얼마, 서울스테이션 얼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을지로 얼마, 명동 얼마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오면 하도 덤탱이 바가지를 갖다 많이 씌웠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 바가지 쓰지 말라고 그렇게 부시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 한국은 그렇게 비양심적인 기사님은 없습니다. 뭐 동남아 같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나마 이 택시 요금 바가지 쓸 일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미국을 오고 이 고등학교 때 한국을 갔는데 어렸을 때 미국에 왔으니까 택시를 잡아본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처음에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 주변을 좀 두리번 거리다가 사람들이 좀 택시를 잡는 모습을 보고 저도 택시가 오기를 기다렸더니 한 30분 동안 택시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왜냐? 택시가 오면 먼저 뛰어가는 놈이 임자였어요. 예, 그때 당시에 80년대 후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뛰어가고 또 손을 내밀어야지 택시가 세워주기 때문에 그걸 처음 해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집에 못 가겠다 싶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딱 내밀었더니 택시가 섰습니다. 택시가 섰는데 택시 운전사 선생님께서 문을 딱 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어디요?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택시는 내가 가자는 곳을 가는 곳이 택시인데 왜 이분이 나한테 어디를 가냐고 물어볼까?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예. 두리번 하고 있는 도중에 옆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달려오더니 신림동 그러더니 그냥 타세요. 그러니까 바로 타고 갑니다. 이게 뭐 먼저 줄 서고 먼저 택시 잡고 뭐 질서가 없었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리를 해보니까 무슨 동네인지 얘기를 해야지 또 택시 운전사가 골라서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명동, 예, 뭐 을지로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이제 타려고 하는데 딱 세웠어요. 세워갖고 운전기사가 어디요라고 물어보기 전에 을지로 딱 얘기하니까 택시 운전기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머릿속에 박힙니다. 이 사람아, 을지로 가려면 반대편 가서 타야지. 예, 제가 한국 와서 지리도 모르는데 반대편 가서 타야 되는지 여기서 타야 되는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하여튼 좀 황당한 기억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그 뒤로는 이제 한국 와서 택시 잡는 게 많이 익숙해져서 뭐 그러려니 하고 좀 지났습니다. 자, 근데 뭐 그러던 시절은 옛날 얘기고 요즘엔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뭐 돌아가면 이제 돌아가 주시고 돌아가는 만큼 다 비용을 받으니까 뭐 별 문제도 안 되고 예전 같으면 이제 돌아간다고 돈 더 나온다고 또 실갱이 붙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건데 요즘엔 그런 게 없죠. 자, 근데 이제 한국도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한국도 이제 미국처럼 부르는 택시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대표적인 회사 두 개가 있죠. 우버하고 리프트. 이 두 개가 뭐 거의 다 꽉 잡고 있다 보시면 좀 될 듯한데 이 한국에도 우버가 있긴 있습니다. 이 한국에 있는 회사와 우버와 합병을 해서 이 우버 앱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택시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미국에 있는 우버 앱 갖고도 한국에서 택시를 부를 수가 있다. 이게 희소식입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소식은 뭐냐면 이 우버가 이 넘버원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가 많이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어디 택시를 많이 이용하나 뭐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유명한 택시 앱 중에서 제일 넘버원은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 있죠. 예, 카카오에서 카카오 택시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택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합적인 서비스를 갖다가 다 포함시켜서 카카오티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택시도 부를 수 있고 뭐 대리 운전하는 분도 부를 수 있고 주차도 대신해 주는 거, 그다음에 뭐 바이크 같은 거 빌리는 거, 그다음에 뭐 기차 같은 거, 이런 거 예약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물건 같은 거 수정해 준 거, 별의별 서비스를 다 해줘요. 그래서 카카오티라는 앱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우버 이제 같이 하는 회사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티머니 온다라는 데가 있고요. 타다라는 데가 있고 IM이라는 데가 있고
그랩이라는 데가 있고 반반 택시라는 곳이 있고 뭐 여기가 한 1위서부터 7위까지라고 합니다. 그랩은 동남아시아 여행 가신 분들은 많이 이용해 보실 거예요. 예, 동남아 뭐 인도네시아 뭐 태국, 베트남 이런 데는 뭐 그랩을 많이 사용하니까 거긴 좀 특별하게 이제 오토바이 택시도 부를 수가 있죠. 그랩을 제가 이제 벌써 한 6, 7년 전에 사용해 봤을 때 느낀 게 뭐냐면 그게 참 편한 게 외국인들도 그랩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 결제도 꼭 온라인에서 뭐 본인이 인증하고 자시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현찰을 줘도 되고 크레딧 카드를 줘도 됩니다. 보편적으로 현찰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랩 쓰는 게 외국인들이 쓰는 게 너무 편해요. 확실히 관광대국 답습니다.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는 그랩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은 이 관광객들한테 되게 불친절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소증을 받아야지 한국에서 그래도 인간 대접받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거소증 없어서 서러운 거 많아요. 예, 많은데 뭐 오늘 그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심지어 제가 이제 식당 예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식당 예약을 네이버 앱으로 예약을 하려고 하더라도 실명 인증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나오고 넷플릭스를 보다가도 18세 이상만 볼 수 있는 영상이 나오면 본인 실명 인증을 해야 된다고 하고 뭐 이런 나라입니다. 하물며 택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 우버를 한국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택의 폭이 많이 없고 서울에 거의 국한되어 있어요. 예, 뭐 바깥쪽 나가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에 오셔갖고 왜 서울에만 있어? 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미국에서도 여행 안 가보신 분들이에요. 예. 미국에서도 어디 시골 동네 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버 리프트 앱을 켜놔도 한 대도 없어요. 예. 특히 뭐 새벽 시간에 전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랜드 캐년 여행 가다가 중간에 플렉스텝이라는 동네에 딱 내렸는데 거기서 이제 동네에 술 한잔 먹고 이 도로 있는 호텔로 돌아오려고 음주운전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버나 리프트 보려고 그러면 없어요. 예.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 거기다 얘기해서 로컬 콜택시를 부르는 방법이 있는데 무지막지하게 비싸죠. 예,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는 없어요. 예, 서울에는 택시 잡기가 그나마 쉬워요. 아직도 길에서 택시를 잡으려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카카오티 사용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요. 이 앱을 사용하기 이전에 이 한국에 여행 오시는 분들, 아직 실명 인증 핸드폰이 없는 분들, 뭐 한국에 거주증이 없는 분들 어떤 식으로 택시를 잡으면 좋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국에 가면 어디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혹은 뭐 기차역 앞에는 택시 정거장이 있습니다. 예, 거의 다 있어요. 예, 아주 진짜 조그만 역 앞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진짜 조그만 데는 안 가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평택역 앞에 가도 많이 있고 서울역 앞에 가도 있고 부산역 앞에 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기차로 어디를 여행 가신다. 그럼 기차에 내려서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택시 승강장 있는 데 가서 앞에 있는 택시 순서대로 타면 됩니다. 자, 근데 그게 뭐 나름대로 룰이 뭐냐면 중간에 있는 택시 먼저 타시면 안 돼요. 뒤에 있는 차가 더 좋은데 예, 중간에 있는 택시 먼저 타시면 이거는 좀 예의 범절에 좀 어긋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차례대로 와서 손님 태우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택시부터 순차적으로 타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 뭐 앞에 있는 택시가 뭐 차 기종이 마음에 안 든다. 혹시나 그러면 뒤에 있는 분들한테 양보하시고 먼저 타시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택시를 타셔도 좀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또 추가적인 건데 뭐냐면 역 같은 데 앞에서 혹은 공항 앞에서 이런 데서 택시를 잡았는데 가서 기본 요금밖에 안 나온다를 가져 그러면 택시 운전사 선생님께서 아주 기분이 안 좋으십니다. 예. 표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표정이 확 굳죠. 왜 그러냐면요. 그 택시 있는데 돌아와서 기다리는데 바쁜 데는 20분, 30분 기다려야 돼요. 물론 본인의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20분, 30분을 기다려갖고 기본 요금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손해잖아요. 예. 그럼 기본 요금밖에 안 나왔으면 그 근처엔 또 어디 뭐 택시 불러 사람 별로 없으니까 도로역 앞으로 와야 되겠죠. 그럼 또 2, 30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눈살을 찌푸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승차 거부는 못합니다. 승차 거부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택시 앞에는 다 택시 이제 뭐 면허증이니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승차 거부를 했다. 예, 누가 그걸 갖다 전화기로 찍어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 뭐 택시 회사에서도 뭐 잘릴 수가 있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개인 택시 라이선스 자격 박탈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승차 거부까지는 안 하지만 대놓고 좀 싫음표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왜 이러지? 뭐 매너가 왜 이러지? 예,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좀 고충도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제 안정리라는 곳은 미군 부대 바로 앞이기 때문에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2분만 걸어 나가면 미군 부대 앞에 항상 택시가 뭐 최소 5대, 10대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택시 정거장이 있어요. 미군들이 나오면서 택시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래서 저는 뭐 택시 잡는데 애 먹은 적이 없어요. 그냥 걸어 나와서 택시를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새벽역에 나와본 적도 있는데 새벽역에도 항상 2세대 이상은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택시를 잡고 평택역을 가겠죠. 평택역을 가서 기차를 타고 다른 곳을 간 다음에 거기서 내리면 역 앞에는 택시가 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택시 부르는데 그렇게 애 먹은 적은 없는데 문제는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잡는 겁니다. 강남 같은 데는 특히 주말, 불금, 불토, 이런 때는 뭐 강남 같은 데 밤에 택시 잡는 거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 요즘엔 뭐 옛날처럼 뭐 더블 뭐 4배, 이렇게 하는 분들도 없어요. 왜? 더블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게 더블을 갖다가 준다고 택시가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그냥 그래서 요즘엔 다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다 정착된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앱을 깔고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놈의 앱을 갖다 까는 것도 골 아파 죽겠는데 아니 앱을 깔았더니 무슨 본인 인증을 하라네, 핸드폰 실명 인증을 하라네, 어쩌니 저쩌니 돈을 내려면 요걸 갖다가 뭐 이 실명 인증을 해야 된다네, 한국은행 어카운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머리 아파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이제 한국 택시 앱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 오시면요. 다른 거 앱 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티라고 검색을 하셔서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카카오 회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앱을 다운로드 받고 본인 확인을 할 때 전화번호를 집어넣고 문자 받아갖고 문자에서 4자리 숫자 비밀 코드를 집어넣으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자, 근데 이 전화번호는 미국 전화번호도 상관없어요. 미국 전화번호인데 한국에서 로밍을 해갖고 오셔갖고 한국에서 문자를 받을 수 있다. 문제 없습니다. 돼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82로 되어 있는데 8이면 이제 한국이죠. 지역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1번으로 하고 전화번호 뭐 213 땡땡땡에 땡땡땡땡 집어넣으면 문자 바로 날라오면 그거 집어넣으면 가입이 다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들어가면 복잡해요. 앱이 되게 많은데 자,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적은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카카오 택시를 갖다가 이용하는 법겠고, What happens when you are stuck somewhere and need quick transportation service that would take you everywhere you want immediately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한국에서 만약에 지하철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버스가 어디서 타는지도 모를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카카오 택시라는 거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택시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 이 미국의 레딧이라는 사이트에 보면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한국 택시 관한 거. How to use Kakao T as a foreigner? Korean travel, 카카오 T for foreigners 이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왜? 어디서 부딪히냐? 돈 결제 문제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택시 여기 있는 데서 쭉 보시면 카카오 T라는 앱을 다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들어가셔갖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 인증하시고 들어가면 택시, 블랙, 바이크, 드라이버, 퀵, 렌트카, 플라이트, 마이카, 버스, 트레인, 셔틀 뭐 디올, 어덕트, 뭐 카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택시만 쓰시면 됩니다. 블랙은 비싸요. 비싸니까 뭐 굳이 쓰실 필요가 없고 이 택시 버튼만 누르면 쓰시면 되고 이게 지금 영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전화기가 이제 미국에서 셋업해 갖고 영어가 기본 디폴트 하면 영어로 설치가 되고 아니면 이제 한국어로 설치가 되는데 이게 한국말로 안 나오고 영어로 나온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영어 나왔거든요. 맨 오른쪽 구석에 가면 이제 마이 인포메이션 갖고 쭉 올리면 랭귀지가 있는데 랭귀지를 한국어로 바꾸시면 좋습니다. 한국어로 바꾸셔야 돼요. 왜 바꾸셔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이걸 이용할 때 처음에 이 앱을 키면 from이라는 게 나와요. from이 나오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그럼 제 위치 추적을 합니다. 전화기 위치 추적을 해갖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로밍이 안 됐다. 뭐 혹은 인터넷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주소가 영어로 나와요. 영어 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어로 나온 거 한국말로 읽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봐도 헷갈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택시를 탈 건가 이걸 정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너럴 리퀘스트 이게 제일 싸요.
일반 택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택시가 달려오는 거기 때문에 제너럴 리퀘스트 이걸 누르시고 기다리시면 이제 셀렉트 페이먼트 메소드하고 쿠폰 사용하는 거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 이제 쿠폰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못 하잖아요. 예, 못 하니까 어쨌거나 이제 리퀘스트 버튼을 누르면 페이먼트를 내야 돼요. 페이먼트를 내야 되는데 이 페이먼트 있죠. 여기 페이먼트에다가 플러스 버튼 눌러갖고 이 돈을 내는 어카운트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한국은행이 없으면 안 돼요. 한국은행? 예, 그냥 한국은행이 아니라 실명 인증된 은행이 없으면 안 돼요. 한국 크레딧 카드가 없으면 안 되고요. 예, 한국 전화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좌절을 하죠. 예, 그래서 못 부르나 보다. 예, 그리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걸 오른쪽으로 싹 스쳐 지나가면 이제 현찰로 페이먼트 낼 수 있는 거 Pay to the Driver라는 옵션이 납니다. 한국말은 이제 직접 돈 내는 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이걸 누르시고 콜을 하시면 나중에 내릴 때 여러분이 현찰을 내시든가 아니면 웬만한 미국 크레딧 카드 다 됩니다. 예,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내시던가 예, 그러면 됩니다. 혹시나 뭐 통신 장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카드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몇만 원 정도 현찰이 있으면 좀 덜 불안하겠죠. 근데 뭐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크레딧 카드가 택시 안에서 안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택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누르고 택시를 쭉 부르시면 이렇게 지도가 쭉 나오고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차가 오는지 쭉 나와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분이 좀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예, 한국에서 카카오 택시 앱을 사용하면 편합니다. 페이먼트 메소드에 카드나 페이팔을 입력하려다 인증이 안 돼서 기절을 하고 포기했다가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페이팔 어카운트도 미국 어카운트 연결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예, 페이팔은 그냥 로그인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한국에서 안 돼요. 한국에 페이팔도 막아놨습니다. 이게 좀 한국에 이게 여행객들 오지 말라는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페이먼트 메소드를 갖다가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택시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내는 거 나오고 여기 이제 컨비니언스 페이먼트 메소드 이 플러스 버튼 예, 요거에서 옆으로 여기 그림 있죠. 예, Register Convenient Payment Method 요거 갖다가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죠. 예,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옆으로 확 미시면 Pay to the Driver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럼 7만 원 나왔죠. 그러면 Apply 버튼 딱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한국에서 카카오 택시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주소를 집어넣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앱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평택역 그러면 평택역하고 검색을 딱 하면 밑에 PYEONGTEA 뭐 K 어쩌고 뭐 스테이션 예, 제가 봐도 헷갈립니다. 예, 제가 봐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말로 랭귀지를 바꿔놓으면 평택역 그러면 평택역 뭐 앞에 부분 평택 지제역 혹은 뭐 그냥 평택역 뭐 혹은 평택역 앞에 1호선 출구 뭐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가게 이름을 집어넣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유명한 중국집을 가야 되겠다. 어느 유명한 식당을 가야 되겠다. 거기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연세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서울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거기를 집어넣어도 바로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 바꾸시는 게 우리는 한국말 할 수 있잖아요. 타자도 칠 수 있고. 그래서 한타 치는데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괜히 영어로 이용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잘못 읽고 엉뚱한 주소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분이 적어놓으신 내용인데 택시 운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영어로 주소지가 나오면 이거 복잡하다 머리 아프다 어디 이상한 데 가는데 아니야 그리고 예 그냥 승차 거절을 해버리신다고 예,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적혀 있으면 더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실질적인 경험들 뭐 사람들의 경험들 여기 쭉 적혀 있어요. 외국인들이 실제 경험했던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카카오 T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카카오티는 서울에서는 많이 잡혀요. 그리고 이곳 평택 정도도 많이 잡힙니다. 근데 더 시골에 가면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좀 들은 얘기고 주변에 좀 들었던 얘기인데 자, 예전에 우리 이제 한국 생각하시면 택시 운전이라는 게 어떻게 하죠? 예. 택시를 타고 어디를 모셔드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별로 없다 싶으면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한 곳으로 택시가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는데 왜 움직이냐? 이렇게 움직이다 봐야지 이제 딱 손들고 택시 잡는 사람을 태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녔죠, 택시가. 근데 요즘에 택시 운전하신 분들은
그런 거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괜히 기름 낭비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외진 곳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근처에 어디 있으면 이렇게 콜이 옵니다. 예, 앱으로 콜이 와요. 그러면 이제 기름값 굳이 낭비할 필요 없고 또 어디 가는지 아니까 이게 좀 문제라고 해요.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목적지가 어딘지 미리 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우버 기사들한테 물어봤더니 미국 우버 기사들한테는 손님 픽업하는 장소는 알려주는데 목적지가 어딘지는 안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차 거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택시 운전기사들은 고작 여기 했는데 뭐 1km, 2km도 안 가네. 네, 그리고 거부 이렇게 누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그게 어떻게 뭐 개선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카카오티 안에서도 뭐 승차 거부, 뭐 콜 거부를 갖다 몇 번 하면 뭐 한 달 동안 뭐 콜을 갖다 잘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이걸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 있는 금액이 있죠. 예, 여기 있는 이제 금액은 일반적으로 택시를 그냥 타는 것보다 비쌉니다. 예, 콜 비용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콜 비용을 따로 달라고 했던 택시 운전기사도 있는데 콜 비용 따로 달라는 건 불법입니다. 예, 그래서 콜 비용을 따로 받지는 않는데 여기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저희 있는 데서 평택 지제역까지 보통 뭐 한 13,000원? 예, 이 정도 14,000원 나오는데 여기 앱을 이용하니까 뭐 물론 시간 따라 하겠지만 18,000원, 17,000원, 예, 몇천 원이 더 나옵니다. 근데 이제 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한국 분들도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자기 집 앞에서 큰 길까지 나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콜 비용을 갖다가 1, 2천 원 내고 그냥 덜 걷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뭐 동네 안쪽에 있는 집은 그 앞에 택시가 지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택시를 타려면 어떡하죠? 그냥 좀 큰 길까지 걸어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집 앞에서 그냥 전화기로 눌러서 날 더운데 저 앞에 큰 길가까지 2분 어떻게 걸어가 2분 걸어갈 바에 내가 2,000원 더 내고 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더더욱 이제 콜로 부르는 게 제일 많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지만 카카오티 앱이 한국에서 한 70% 정도 점유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보니까 카카오티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카카오티 앱을 받으시고 중간에 페이먼트 메소드 집어넣는 데서 막혀서 못 쓰는구나. 예, 좌절하지 마시고 옆으로 쓱 넘기면 옆으로 쓱 넘기면 운전사한테 직접 페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기계 요즘에 택시마다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골에 가시면 택시가 확실히 적어요. 예, 확실히 적고 서울은 그나마 좀 택시가 많은데 평택도 뭐 아주 번화한 길 아니면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다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정도로 택시 숫자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택시 일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택시를 많이 안 하는 것도 있고요. 택시 운전기사 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실질적인 택시 운전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택시가 아까 말했듯이 옛날처럼 이렇게 손님 잡겠다고 돌아다니는 택시가 없습니다. 그냥 콜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택시 그냥 빈 차 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리고 택시 숫자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데 시내에서도 꼭 콜을 부르는 게 꼭 필수고 완전 시골 가잖아요. 예, 완전 시골 가면 이거 택시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콜 부르래도 잘 안 옵니다. 예, 잘 안 오고 그런 데서 이제 방법은 뭐냐면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요즘에 한국도 거의 집마다 차는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차를 끌고 나갔다가 택시가 필요하다, 뭐 대리운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리를 부릅니다. 근데 대리가 더 싸요. 더 싼 이유가 뭐냐면 택시비가 3만 원 나온다? 그러면 밤에는 뭐 할증도 붙고 하지만 대리가 경쟁이 많으니까 싼 것도 있는데 대리가 이 사람이 와서 내 차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동시니까 차 두 대가 와야 되니까 기름값이 들어가니까 이제 많이 받는데 한국은 대리비가 더 싼 경우가 많아서 술 마시고 대리를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리 같은 경우는 또 사람들이 잠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보다 당장 돈이 급한 분들이 운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대리 이제 수요는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있으면 대리를 부르는 게 좋은데 만약에 차가 없다. 그럼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2019년도에 왔을 때 한국 왔을 때 제주도에 갔다가 우리 팀이 이제 관광버스를 이용했어요. 관광버스를 이용하다가 관광버스 기사 선생님께서 뭐 회도 싸게 해주고 맛있게 해주는 집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로컬 사람들 가는 곳이라서 가격도 진짜 싸게 먹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안쪽에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저녁 먹는데 술도 한 잔 먹고 너무 미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기사님 먼저 퇴근하시고요. 예, 저희는 알아서 숙소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 팀이 택시 한 4대만 부르면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거의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오니까 조금 헤어지기가 애매모호해서 바로 앞에 노래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에 들어갔더니 문을 닫으려고 하는 판국인데 사장님 문 닫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한 열 몇 명 되니까 이제 좀 매상은 될 것 같으니까 노래방 사장님이 특별히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노래방에서 뭐 아주 늦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그때 한 11시, 10시 뭐 이때쯤에 나온 것 같은데 나와보니까 동네 뭐 인근이니까 와, 뭐 지나가는 고양이 개도 없어요. 예. 너무 조용합니다. 쥐 죽은 듯이 조용한데 나와서 보니까 황당하잖아요. 예, 뭐 우리 숙소까지 어떻게 갈까? 그래서 도로 이제 노래방 사장님께 사장님 여기 택시를 갖다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했더니 여기는 택시는 지나간 택시는 없고요. 예, 불러야 됩니다. 좀 불러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전화를 딱 거는데 와, 깜짝 놀란 게 부르는 게 돈입니다. 택시 한 대당 8만 원이라는데요. 예? 예, 8만 원이라고 해갖고 미국보다 더 비싼 거예요. 예, 그러면. 그래서 뭐 결국은 4대 30 몇만 원 주고 돌아왔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거리라고는 사실 20분 거리도 안 돼요. 우리 숙소에서. 20분 거리도 안 되는데 그분들 우선 새벽에 나와야 되죠. 예, 새벽에 나와야 되고 그런 다음에 또 이쪽까지 와야죠. 예, 왕복으로 계산을 해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40분 운전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만 원은 좀 과한 편이긴 해요. 과한 편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약자는 우리잖아요. 의리는 우리잖아. 필요한 사람은 우리고 예, 길바닥에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의리니까 이제 부른 대로 줘야죠. 예,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쪽에 또 뭐 택시 불러주신 또 노래방한테 또 어느 이제 커미션 쪽으로 예, 어떻게 좀 떼어드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의리 우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뭐 제가 8만 원 받은 택시 운전 기사 선생님한테 나쁜 뭐 XX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몰랐던 것 뿐이잖아요. 예, 우리가 뭐 바보였고 우리가 의리였기 때문에 뭐 조금 뭐 좀 잘 알면 뭐 한 2, 3만 원 더 깎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뭐 2, 3만 원 깎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비싼 건 비싼 거예요. 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뭐 새벽에 나와갖고 새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밤 11시에 나와갖고 또 데리고 가야 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택시 잡는 게 아무 곳에서나 택시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골로 가면 갈수록 택시 잡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디 여행을 가신다. 예, 어디 여행을 가시면 시골에 가시잖아요. 예, 시골에 가시면 대리 부르는 것도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음주운전 절대 안 하셔야 되죠. 예, 혹시 약주하실 거면 이 숙소 있는데 근처에 걸어갈 수 있는 곳이면 더더욱 좋죠. 예, 그런 데서 식사를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서울 강남 같은데 주말 같은데 택시 잡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서울 좀 외곽 지역에 좀 웬만한 길은 아직도 지나가다가 세워서 택시를 잡을 수는 있긴 한데 예전 같진 않아요. 작년에 제가 한국에 나왔다가 뭐 너무너무나 추운 날인데 와, 제가 지하철역을 한 2정거장 잘못 내렸거든요. 2정거장 잘못 내렸는데 잘못 내려가고 먼저 내려갔고 그냥 뭐 숙소까지 걸어가지 뭐 2정거장이면 한 1, 20분 걸으면 되겠지라고 투벅투벅 걸어가는데 그날 한국에서 제일 추웠던 날이에요. 게다가 옷도 뭐 이렇게 한국 제가 산 사람이 아니라서 엄청 두꺼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너무너무 이러다가 얼어서 그냥 변사체로 발견될 것 같아갖고 결국은 막 택시를 찾는데 이 새벽이라서 택시도 별로 없어요. 뭐 거의 이제 새벽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가 거의 없는데 우연히 택시 지나가는데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택시가 세워져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택시 운전기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덕분에 저 목숨 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좀 택시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택시 잡는 거, 한 5년 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5년 전, 코로나 이전,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에 못 오신 분들 많을 텐데요.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택시 운전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엄청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택시 운전 그냥 예전처럼
이렇게 손들어서 잡는 거 힘들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냥 손들어 잡을 수 있으면 그 잡으세요. 그게 제일 쌉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티라는 앱 받아갖고 꼭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예, 한국에 오시면 배달 음식 좀 시켜 드시고 싶잖아요. 예, 배달 음식 시켜 드시고 싶은데 앱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앱을 이용하려면 또 아까 같은 문제 생깁니다. 예, 한국 인증 전화기 필요하고요. 또 한국 은행 어카운트 있어야지 뭐 돈 결제도 되고 그런데 뭐 돈 결제야 와서 카드로 낸다고 하면 되긴 돼요. 근데 앱에 가입하는 것조차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동네에 있는 식당, 중국집, 예, 이런 데다 전화 거시면요. 거기다 전화 거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중국집 같은 데 그냥 뭐 별로 물어보질 않아요. 뭐 지금까지 물어본 집은 없었습니다. 이제 한 군데가 이제 뭐 앱을 이용해서 주문하시면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자기네들도 앱 이용하는 거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돈 떼가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집은 되게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직접 전화 걸어서 제가 있는 곳 주소 알려드리고 여기 배달 좀 해주세요. 그러면 배달비 요즘에 한국에 다 붙습니다. 한국에 배달비 안 붙는 경우 거의 없어요. 무료 배달이 거의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최소 뭐 한 2,000원, 예, 한 4,000원 이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한 10,000원 이하면 4,000원 붙이고 한 2만 원 이상이면 뭐 2,000원 이런 식으로 붙인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괜히 배달비 붙였다고 뭐 빈정상하지 마시고요. 꼭 카드 쓰실 거면 올 때 저 카드 씁니다라고 미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뭐 물어는 보겠지만 카드 쓴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오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카드 결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택시비 같은 경우도 현찰을 내시면 요즘에 잔돈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건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갖고 여러분이 이제 뭐 택시를 타는데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1불이 뭐 2만 몇천 동, 뭐 그렇잖아요. 단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한국도 솔직히 1불이 뭐 1,400원이잖아요. 단위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한국도 요즘에는 뭐 1,470원 나왔는데 1,400 그러면 그냥 뭐 1,500원, 예, 이렇게 계산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4,000 뭐 900 몇십 원 이렇게 나오면 그냥 15,000원 이렇게 계산하고 그냥 1,000원짜리만 딱딱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괜히 돈을 갖다가 몇십 원 차이인데 더 받는 거 같잖아요. 예, 근데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예. 또 많은 기사님들은 15,000 뭐 300원 나오잖아요. 예. 근데 2만 원 냈어요. 그러면 5,000원 거슬러 줍니다. 예. 보편적으로 그래요. 이 100원, 10원, 예, 10원이요. 미국 돈은 1센트가 안 돼요. 여러분 몇십 원 내봤자 몇 센트예요. 몇 센트 못 받았다고 억울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게 왜냐면 숫자 단위가 크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자그마치 몇백 원이나 떼먹어? 예,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몇백 원이나 떼먹어라고 생각했더니 보니까 몇십 센트가 안 돼. 20센트, 30센트도 안 된 돈이야. 그래갖고 이게 한국도 사실 그 몇백 원이 얼마 안 된 돈이구나. 그러니까 기사님들도 뭐 2, 300원 뭐 더 올라갔는데 덜 받는 경우도 있고 2, 300원 조금 이제 뭐 15,000원에서 조금 낮춰졌는데 그냥 잔돈 없다고 그냥 5,000원 중인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현찰 쓸 때는 그냥 이해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런 문제가 거의 없는 게 한국 분들 거의 다 카드 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동남아시아 여행 가잖아요. 베트남 같은 데 여행 가고 그러면 예, 돈 그렇게 많이 땡겨 먹습니다. 예, 태국의 밭 같은 경우는 다르죠. 1불당 뭐 36밭 그러니까 1밭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있는데 뭐 이제 베트남 같은 데서 뭐 2만 동 뭐 그러니까 19,800동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5만 동을 냈는데 뭐 3만 동만 거슬러줬다. 이거 왜 돈 안 주지? 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 거기서는 뭐 몇 동 해봤자 예, 10분의 1센트도 안 되는 돈입니다. 예, 그런 돈이니까 별로 그런 거는 이제 좀 문화적으로 갑자기 처음에 느끼면 혹 그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뭐 80년대 오신 분들은 몇백 원이 아직도 커 보여요. 예, 그때 당시 물가가 아직도 머릿속에 있으니까 뭐 짜장면 한 그릇에 뭐 400원, 500원 하던 때 이 물가가 아직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어디 뭐 200원, 300원 들 주면 그게 좀 커 보일 수가 있는데 200원, 300원 들 줘봤자 예, 콜라 하나 좀 덜 준다. 예, 이 정도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한국에 여행 오시는 분들 혹은 또 한국에 사시려는 분들, 예, 이런 문화를 좀 이해하는 거. 우리가 한국말 안만 잘해도 한국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예, 문화를 이해하는 게 한국에서 우리가 마찰 없이 잘 적응해서 지낼 수 있는 방법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면서 또 이런 우리가 한국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 앞으로도 차근차근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안 하시는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항상 눌러주시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예, 댓글 보면서 제가 힘내면서 댓글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